인한 인구 절벽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시행했지만 별 효과가 합계 없었습니다. 출산율은 최저치인 5.84명으로 그 절벽을 실감하게 하는 충격적인 통계.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을 펼쳐도 출산 기피 현상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큰일이라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고.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길을 찾아야 할까요? 지난해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0.72명. OECD 국가 중에 꼴찌입니다. 한 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출산율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이 직면한 인구 위기 앞에 깊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대로 가다간 나라가 소멸될 수 있다는 아찔한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인구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효과는 미미하기만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저출생 쇼크를 실감하고 계십니까? 저출생의 위기를 맞닥뜨린 대한민국. 그 현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충남 도내 합계 출산율 1위를 자랑하는 당진시. 아이 웃음소리가 점점 귀해지는 저출산 시대. 당진시의 다둥이 가족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저는 아빠고요. 엄마입니다. 딸, 아들, 할머니입니다. 이제 자녀가 두 분이신데 셋째 가지실 계획도 있으세요? 당진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면 셋째 낳을 생각도 있습니다. 다둥이라고 하면 자녀가 서너 명 이상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데요. 자녀가 둘만 있어도 다자녀로 인정됩니다. 끝을 모르고 낮아지는 출산율을 높이고자 당진시를 비롯한 지자체는 가정의 소중함을 알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최우선의 정책 지원에 나섰습니다. 출산의 두려움은 내가 부족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출산 전 부모 교육이라든가 출산 후에 그 자녀 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지원해주면 아무래도 출산하시는 분들에게 그 두려움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는 부모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일단은 아이를 낳는 것만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낳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크면서 들어가는 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어린이집을 보낸다고 해도 이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크면서 지원을 조금 더 많이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진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는 절대적인 수준과 그 상대적인 속도 측면에서 매우 엄중합니다. 합계 출산율이 0.72명인데 이것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고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일 뿐더러 우리보다 바로 위에 있는 국가 스페인이 1.19명인데 그거보다도 그 상당히 큰 격차가 있습니다. 또 출생할 수도 불과 50년 만에 그 5분의 1로 급감했습니다. 1970년대만 해도 한 100만 명 정도 출생할 수가 있었는데 작년에 23만 명을 기록했고요. 올해 국민학교에 들어가는 어린이들은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대단히 높았습니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1960년 108만여 명이 태어났고 당시 합계 출산율은 6.1명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정부에서는 1962년 가족계획 사업을 추진하며 산하 제한 정책을 전개합니다. 100년 후면은 6억 인구가 됩니다.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러한 산하 제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1970년 출생아 수는 100만 명이 넘었는데요. 합계 출산율도 4.53명으로
여전히 높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아이를 적게 낳은 집에 세금을 감면해주고 피임을 적극 권장하며 무료 불임 시술까지 시행합니다.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한 자녀 갖기 운동 등 더 강력한 인구 억제 캠페인을 펼치는데요. 80년대에 현재 인구가 유지되는 2.1명의 대체 출산율이 깨지고 1996년 출산율이 1.57명까지 가파르게 낮아지며 산하 제한은 폐지됩니다. 결국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출산 장려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2000년 1.48명이었던 합계 출산율은 20년째 감소세가 지속되었고 2023년 0.72명까지 떨어지며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합계 출산율 0.72명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합계 출산율 0.7명이 유지되고 남녀 성비가 같다고 가정할 때 여성 100명이 낳는 자녀는 70명, 그 다음 세대는 약 25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결국 남녀 200명이 한 세대 반 만에 약 25명으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향후 4, 50년 뒤에 현재 5천만 이상 인구가 3,3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약 2천만 명 정도가 줄어들게 되고 또 인구 수가 줄어드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인구 구조의 변화. 그러니까 생산할 수 있는 인구 수는 현격히 줄어들고 부양받아야 할 노인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인구 구조의 불균형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현재 5천만 명 인구가 5천만 명 수준의 인구가 3천만 명대 초반 인구수로 줄어들면서 또 인구 부양 부담이 커지면서 한국 경제, 그다음에 사회, 뭐 정치 여러 가지 이제 한국 사회의 각 체계들이 이제 붕괴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공포다. 인구 위기에 대한 시그널이 처음 나타났을 때부터 저출산 문제에 깊이 공감했던 CTS 기독교 TV는 지난 2006년부터 각 교회의 영유아 보육시설을 지원하며 출산을 장려하는 콘텐츠 개발에 나섰고 유럽의 경우를 보면 1970년대 이후부터 저출산 위기 의식이 아주 확산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1990년 당시에는 저출산 극복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전혀 그런 문제에 대해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또 사회적인 공론화거나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993년쯤으로 기억하는데 유아교육이 아동의 초기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주목하고 하곡 유아교육연구원을 설립해서 유아용 교육 교재 개발을 했습니다. 당시 이화여대 이기숙 교수님 외에 약 한 40명이 전문 연구원 팀을 구성해서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드렸습니다. 2021년에는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를 출범하며 한국교회 부모되어 다음 세대 세워가자라는 슬로건으로 다음 세대를 향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2022년에는 저출생 대체 국민운동본부를 출범하며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의 신호탄을 울렸고 시대적인 트렌드이기도 한데 지금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아닙니까? 종전의 전통적인 가정의 중요성이 이렇게 해체되니까 어떤 면에서 뭐 좀 더 쉽게 보면 뭐 TV 프로나 유튜브 프로그램은 솔로에 대해서 강조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볼 때 젊은이들에게 부담 없이 공유가 되니까 결혼에 대한 거 굳이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오늘을 살고 있는 혼인과 가입 연령대의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결혼을 준비 중인 한 커플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결혼을 3개월 앞둔 34살 김병민이라고 합니다. 최여진이라고 합니다. 결혼은 뭔가 약간 희생이 조금 따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제 몸 하나도 건설하기 힘든데 결혼하면 이제 둘이 아니라 이제 가족이 또 하나 생기는 거니까 그걸 제가 과연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도 조금 걱정이 됐고 그래서 결혼 생각을
뭔가 희생이 너무 크다는 생각 때문에 조금 결혼 생각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 애기 키우기가 또 쉽지도 않고 또 이제 워낙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사실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도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어쨌든 매출이나 이제 수입 자체가 항상 좋을 수가 없는데 아기 낳아서 키울 비용으로 좀 모아서 뭐 2년에 한 번씩 여행을 간다던가 그러면서 여행 많이 다니고 서로 좋은 추억 많이 쌓으면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부부 사이가 20년, 30년 뒤에도 그러고 싶어요. 결혼과 출산이 사회적 통념으로 자리했던 부모 세대와는 달리 청년들은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며 비혼을 결심하거나 딩크 부부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0세에서 49세 남녀 중 27.4%가 결혼할 의향이 없다는 설문조사가 발표됐는데요. 출산 의향이 없다는 답변은 42.6%. 이 중 여성은 52.9%, 남성보다 출산에 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혼이 이제는 선택이 돼버렸습니다. 물질적 풍요에 대한 열망이 너무 강해졌다. 그 다음에 그런데 결혼해서 자녀 낳고 일, 가정 양립을 할 수 있는 인프라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 두 요인이 아마도 현재 우리가 보는 이런 초저출산 현상을 나타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강원 혁신도시에서 일하는 승훈 씨. 결혼 전부터 이제 사귈 때부터 제가 여기 왔으니까 12월이 되면은 3년 되는 것 같아요. 제일 불편하신 게 뭐예요? 아무래도 이제 버스 멀미죠. 버스 멀미. 버스를 타기 위해서 그리고 또 비용도 많이 들고 네, 길에서 소비되는 시간도 많고. 자기야 나 이제 끝나가지고 버스 타러 가고 있어요. 알았어. 조심히 오고. 좀 이따 봐. 그렇다. 서울 신혼집에서 남편을 기다리며 재택근무 중인 승훈 씨의 짝꿍 상희 씨. 결혼했는데 주중에 혼자 있는 그 느낌이 어떨지. 생각보다는 자유로워서 좋은 부분도 있고요. 아무래도 좀 힘들거나 아플 때 뭔가 같이 있고 싶을 때 없는 게 좀 서운하기는 해요. 남편이 두부를 좋아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집에 오는 남편을 위한 오늘의 메뉴는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입니다. 승훈 씨는 몸과 마음이 지쳐 잠에 들었습니다. 따로 지내다가 어두욱해진 금요일 밤이 되어서야 만난 둘. 힘들다. 땀이 왜 이렇게 많이 났어? 너무 더워가지고. 땀이 왜 이렇게 많이 났어? 밥은 먹었어? 안 먹었어. 기다렸대. 손은 또 왜 이렇게 차가워? 오는데 힘들어가지고. 고생했어. 아내의 정성이 담긴 된장찌개가 일주일 만에 집에 온 승훈 씨를 반깁니다. 식탁에 나란히 앉는 것조차 쉽지 않은 주말 부부의 조촐한 저녁 식사. 결혼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두 사람에게 출산은 아직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지는데요. 주말 부부다 보니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많진 않았고, 그리고 또 경제적인 부분도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아이를 키울 만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를 갖는 것을 조금 미루게 됐습니다. 이제 사실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저희가 떨어져 있다 보니 나중에 아이를 낳게 되더라도 주로
양육자가 되는 게 저일 텐데 이제 제가 회사 다니면서 아기를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어려움도 조금 있어요. 신생아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제 10대 유아, 영유아 단계에 있는 아이들까지 그 아이들을 케어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은 우리나라의 제도와 그런 정책 지원들이 아직은 그렇게 성숙한 단계라고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것을 저희가 신뢰하고 편안하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마련과 그리고 조금 더 전문 기관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출산에 부정적으로 응답한 2040 세대 중 절반이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이 확대될 경우 출산 의향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최근 정부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 정식 부처 승격을 결정하는 등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산 극복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출생은 경제사회 문화적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그 고차원 방정식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그 결혼, 출산, 양육 현장의 어려움을 하루빨리 이제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일자리 창출, 또 사교육비 경감,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요인에 대응하면서 사회 문화적인 인식 변화가 병행되어야 이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적 지원에는 첫째야 200만 원, 둘째야 300만 원을 지급하는 첫 만남 이용권이 있습니다. 또한 0세에서 7세 아이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매월 0세 아이의 부모에게는 100만 원, 1세 아이의 부모에게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또한 출산 시 지자체별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전국에서 출산 장려금을 가장 많이 주는 곳은 전남 강진군입니다. 강진군은 현금성 지원 정책과 함께 아동 친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아동 친화팀을 꾸리기도 했는데요. 이렇듯 출산율 증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2022년부터입니다. 3년 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89곳의 인구 감소 지역에 포함됐던 강진군. 위기감을 느낀 군은 파격적인 육아수당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단기적이고 현금성 부분이 크더라고요. 또 원하시는 부분도 양육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22년도 저희가 10월부터 강진군 육아수당 정책이라고 매달 월 60만 원씩 총 7년간 지원하는 5,040만 원 지원하는 육아수당 도입을 통해서 이런 이제 육아 부담을 경감을 시키고 또 이를 통해서 출산율을 조금 높여보고자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고즈넉한 농촌 마을의 반가운 아이들의 모습. 부부는 강진군으로 이사 오며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는데요. 육아수당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10월 이후 출생아만 적용이 돼서요. 둘째 제시, 제아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 달에 60만 원씩 해서 2명 이렇게 12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격적인 임대료로 리모델링된 집을 제공받았습니다. 소유 지분이 5천만 원 리모델링비를 지원받는 대신에 저희 같은 기초인한테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시는 거예요. 강진군은 빈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지방 소멸 대응 분야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강진군의 주택 지원 덕분에 부부는 새 아이를 키울 요람인 단란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셋째부터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전액 지원해주는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둥이 부모에게 아이 돌보미의 방문은 그 누구보다 반가운 손님입니다.
맞벌이 하다 보면은 막 돌발 상황들이 되게 많이 생기는데 얼마 전에 셋째가 아파가지고 저희가 출근을 해야 되는데 셋째를 돌보미 선생님께서 돌봐주셔가지고 출근을 할 수 있었던 적도 있었고 좀 더 육아도 수월해지고 도움도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원이 영유아기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정작 자녀에게 더 큰 양육비가 발생하는 시기에는 고스란히 부모에게 양육비 부담이 돌아간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아이 한 명이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대학을 마칠 때까지 부모가 부담해야 할 양육 비용은 어마어마한데요. 그 OECD 회원국 중에서 그 국내 총생산 대비 가족복지 지출,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비용을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어떤 이제 그 국가의 지출 규모 수준이 있는데 그 국내 총생산 대비 가족복지 지출 비율이 OECD 회원국 하위권이다. 우리는 전혀 지금까지 아이를 낳고 이제 키울 수 있을 만큼 투자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가 결국은 또 지금의 초저출산, 초저출생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파격적인 출산 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주저하거나 하지 않기로 결심한 청년 세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경쟁적인 사회 구조와 출산에 따른 재정적 부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해결책이 필요한데요. 넘어야 할 산이 또 있습니다. 바로 양육 문제인데요. 저도 새 아이의 아빠로서 누구보다 자녀 양육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은 과연 어떤 양육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을까요?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은 어린이집 49.2%, 유치원 27.1%였으며 22.6%는 가정에서 보육하는 등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첫째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엄마들이 돌봄만 제대로 되면 둘째 가지겠다, 셋째 가지겠다. 그 여론조사 많이 60%, 70% 이상이 나옵니다. 그 돌봄 시설이 있는 그 지역의 가정은 다자녀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돌봄은 굉장히 출생과 출산과 상당히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네. 대안학교 교사인 근원 씨는 현재 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어가지고 애들 문제풀이 하기 전에 먼저 문제 풀어보고 있어요. 근원 씨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건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맡아주기 때문이죠. 저는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이제 뭐 아이한테 이것저것 해주겠다고 여러 가지를 해주지만 다양하지 않고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어린이집에 보냈더니 간식도 먹여주시고 밥도 먹여주시고 그리고 놀잇감도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선생님들께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워킹맘으로서 마냥 여유로운 것은 아닌데요. 일하랴 집안일하랴 쏜살같이 지나가 버린 오전. 이제 아이들을 데리러 갈 시간입니다. 가정어린이집인데 저희 교회 집사님이 원장님으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믿고 맡기고 있어요. 한 손은 첫째에게, 한 손은 둘째 유모차에 두 팔이 부족한 엄마.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 보니 엄마 손길이 많이 필요한데요. 일단 한두 시간이라도 아이를 그러니까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이나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육아를 하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맡겼는데 거기서 교육까지 시켜준다 그러면 더 감사한 거고. 네,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경력이 단절이 되었다가 다시 9 to 6의 일을 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고용에 조금 유연성이 있다면 엄마들이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뭐 어린이집에 잠깐 맡겨놓는 그 시간 동안에 잠깐씩 일을 하고 그러다가 사회생활도 이렇게 적응을 해나가면서 하다가 나는 다시 이런 일에 가고 싶어. 아이도 어느 정도 커서 길러놓고 다시 쉽게 복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 10년간 출생률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전국의 어린이집. 저출산의 여파로 문을 닫는 것인데요. 2020년부터 어린이집 폐원 속도가 더욱 빨라지며 매년 2,000개 이상씩 문을 닫는 상황입니다. 반면 영유아 과밀 지역에서는 가까이에 어린이집이 있어도 대기가 많아 입소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양시 벼라 국공립 어린이집도 입소되기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맞벌이들이 일도 열심히 하고 양육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제가 조금 옆에서 많이 서포트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 시간을 늘려서 어머님들이 편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야간 연장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어머님들이 편안하게 늦게까지 맡길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하셨고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게 굶주리지 않을 수 있어가지고 저도 좀 이제 마음이 조금 편안했습니다. 저녁 7시 30분까지 야간 연장형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은 맞벌이 가정의 필수적인 양육 시스템입니다. 예, 저희도 2년 대기하다가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운이 좋게 이제 됐다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야간 연장이 없어서 딱 정해진 시간까지만 갔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시간이 늦어질 것 같으면 어린이집에서 이제 연락이 좀 오고 했었어요. 그래서 언제쯤 도착하시냐고. 그러면 이제 더 마음이 급해지다 보니까 항상 막 애가 타고 그런 연속이었죠. 네. 현재 75명 정원이 모두 꽉 찬 벼라 어린이집에 입소대기를 한 아이는 200여 명인데요. 네, 우선 이제 대기를 아이가 어린이집을 안 다니면 3군데까지 대기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면 2군데까지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대기를 일단 걸어 오시고 저희 어린이집에 이제 못 오는 친구들은 차량을 이용해서 다른 어린이집으로 다니고 있더라고요. 맞벌이를 위해서는 차를 태워서라도 아이를 먼 거리의 어린이집에 맡겨야 합니다. 17개월 딸의 어린이집 입소를 기다리고 있는 인선 씨. 방학을 맞은 초등학생 아들과 어린 딸의 육아가 오롯이 엄마 목. 둘째는 아직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두 달 뒤부터 이제 어린이집을 알아보고 대기를 걸려고 했어요. 근데 서울에서는 두자녀면은 외벌이어도 순번이 항상 앞쪽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두자녀인데도 외벌이라서 일단 100번대 아예 까마득하더라고요. 아예 대기를 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저출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 해서 그때 당시 주변에 아는 엄마도 하나도 없고 바로 코앞에 5분 거리 어린이집이 2군데나 있어요. 근데 120번 뭐 이렇더라고 순번이. 아이들 덕분에 행복하기도 하지만 내가 아닌 엄마로서만 살아가는 시간이 힘에 부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아이를 둘째 낳고 혼자서 이렇게 원에 안 보내고 제가 전적으로 키우다 보니까 약간 자존감이 계속 넘쳐난 것 같아요. 약간 삶의 능률이 안 올라요. 아이가 아무리 예뻐도 그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교회 가는 그 시간이 이제 기다려져요. 그때 예배 드리면 신이 나더라고요. 학교 갈 때가 좋아? 응. 왜? 그러면
거기에서 쉬는 시간도 있고 친구들도 만나고 반가워도 하니까요. 놀이터에 나와도 심심해 보이는 첫째. 가자. 만약에 내가 좀 일을 하게 된다면 이 아이는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결국 또 학원을 계속 돌리는 경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그냥 학교에 더 안전한, 학원보다 더 안전한 학교에서 더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좀 길게 있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엄마 혼자 돌봄의 공백을 채우기란 쉬운 일이 아닌 듯합니다. 삼시세끼 아이들 먹일 영양가 있는 끼니를 준비하는 일도 그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쑥쑥 크는 아이들에게 행여 영양이 부족하지는 않을지 두 아이를 먹이랴 오늘도 인선 씨는 먹는 둥 마는 둥 식사를 때웁니다. 엄마 아빠가 나가서 일하는 동안에 갑자기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점심만 먹고 12시, 1시에 나오게 되니까 부모는 뭐 일은 계속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초등 돌봄 절벽이라고 하는데, 이 초등 돌봄 절벽 현상을 해결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초등 돌봄 교실이 확대가 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늘봄 학교가 최근에 이제 도입, 그다음에 확대되기 시작했고. 늘봄 학교란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초등 방과 후 학교와 돌봄 교실을 통합한 정책인데요. 해마다 학년 연령을 넓혀 2026년에는 희망하는 초등학생 100%가 늘봄 학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늘봄 학교 전면 도입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교사 86.7%가 매우 그렇지 않다고 답하며 부정적인 의견이 절대 다수였습니다. 반면 학부모의 경우 30.9%가 매우 그렇다고 답하며 긍정적인 의견이 나타났는데요. 안정적인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충분한 공간을 마련하고 적합한 전문 강사를 채용하는 등 더욱 체계적인 준비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돌봄 공백 문제에 CTS와 한국교회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위해 종교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입법 청원에 나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약 10만 개 정도의 종교시설이 있습니다. 이들 시설은 주중에 활용도가 낮아 유휴공간이 많습니다. 이러한 공간을 영유아 돌봄 시설로 전환한다면 이 환경을, 이 시설들을 이용했을 때 빠른 시간 내에 출생 대책에 관한 문제가 좀 해결이 될 수 있고, 또 어떻게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그 많은 예산을 새로 투자해가지고 세울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거니까, 그리고 늦은 시각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다면 청년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문제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시설에서 아동 돌봄을 할 수 없게 하는 법령을 개정하고자 한 해 동안 서명운동도 하고 여야 정책위원님도 찾아뵙고 국회 공개 토론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 문제야말로 우리 모두가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니까 함께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사단법인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를 통해 출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18개월 연속 감소하던 출생아 수가 올해 4월과 5월 반등한 뒤 6월 소폭 하락했지만 다시 7월과 8월에 2달 연속 증가하면서 오랜 가뭄의 단비 같은 희망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국가와 사회, 그리고 한국교회와 모든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출생의 위기를 다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한 가정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국가적인 큰 아젠다이기도 하고 앞으로 몇십 년간 또는 뭐 5, 60년 세기가 지나고 하면 국가에 존폐해가는 그런 문제까지도 석학자들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정말 어느 특정 단체거나 특정 개인이거나 우리 모두의 공동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가 모두가 합력해서 해야 될 과제라고 믿습니다. 부산에 살고 있는 빗샘 씨는 다둥이 아빠입니다. 요즘은 둘만 낳아도 다둥이라지만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얼마 전 태어난 막내까지 우둥이 가족. 오늘은 산후조리를 마친 아내와 막내가 집으로 오는 날입니다. 건강하게 잘 키우시고 운전 잘하시고요. 조심히 가세요. 네. 넷째가 5살이라서 엄마가 엄청 보고 싶었을 거예요. 2주 만에 우둥이 가족이 상봉하는 시간. 보여주라. 엄청 잘하. 진짜. 아니 보여줘 나도. 엄마보다 막내 동생이 더 보고 싶었던 모양인데요. 엄마 많이 보고 싶었어.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잘 있어준 아이들이 고마운 보라 씨. 우리 방에 들어와 봐. 아, 엄마 리아 태어나게 해서 감사해요. 보고 싶어요. 축복해요. 이렇게 했어? 이 장면을 할머니야. 이 장면. 벌써 의젓한 언니가 된 넷째가 대견하기만 합니다. 어디 나갔을 때 그 아기가 하나 있는 집안 애들은 이제 막 엄마 아빠 막 따라다니면서 막 뭐 이렇게 하고 애가 좀 외로워 보이고 막 이러는데 우리 애들은 그 같은 공간에서 애들이 벌써 4명이 같이 막 하다 보니까 그 혼자 있는 아이가 멀뚱하게 쳐다보고 우리 애들은 막 그 너무 자유롭게 이렇게 놀면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막 화기애애한 모습을 그냥 멀리서 지켜보는 게 저는 그게 최근에 진짜 행복했어요. 문 열고 들어오면 아이들이 뛰어와서 아빠 인사하고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그 인사해줄 때 그때 정말 모든 그런 먼지, 내 몸에 있던 먼지와 그런 수고와 피로감이 확 가시고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걸 보면서 진짜 감사하고 매일매일이 저는 정말 많이 행복해요. 그리고 아이들도 그런 행복함을 이제 제 행복함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가끔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아이들이 정말 주저없이 자기는 기쁘고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해 줄 때 너무 감사하죠. 막내가 태어나면서 우둥이 가족은 5배로 행복해졌습니다. 소리는 좀 내도 되는데 너무 이렇게 막 치지 마. 뭐 하다가 다 쭈르르 따라.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사람들은 다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족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만연된 것을 그런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꾸준히 강조하면, 어릴 때부터 이 얘기를 듣고 자라나면 생각이 변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가족을 이루어서 살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 지금 창조 질서를 우리는 역행하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돌봄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는 시설 그대로 활용해서 사랑의 정신으로 무장된 성도들이 나와서 아이들을 돌보면 굉장히 잘 돌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는데 5만여 개의 교회가 이거 우리가 나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하면 뭐 10년, 20년 뒤에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그런 데까지 가지 않고 어쩌면 다시 출산율이 회복되는 이런 걸 우리가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걸 생각을 하고 열심히 행동으로 옮기면 혹시 50년 되기 전에 문제의 신발이가 생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죠. 모두가 함께 아이를 키웠던 1960년대. 그때는 무엇보다 가족의 가치를 소중히 여겼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 아이의 소중함을 깨닫고 온 나라가 함께 저출생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겠습니다.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이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다양한 지원과 함께 사회적인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인데요. 비단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가 저출생의 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엔 안정적인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독일을 찾아가 그 비결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율 1.6명의 독일은 어떻게 저출생을 극복한 것일까요? 워킹맘들의 일과 육아 양립을 위한 다양한 부모 시간의 활용, 보육시설 확대와 비밀 출산제 등 독일의 획기적인 육아 정책을 만나봅니다. CTS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글로벌 프로젝트 4부작.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